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feel, look, smell, taste, sound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적 상태를 나타낼 때 어떠하게 느껴지다. look은 어떠하게 보이다. smell 어떠한 냄새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sound 어떠하게 들리다. 그리고 동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느끼다, 보다, 냄새를 맡다, 맛을 보다, 소리 나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tongue of the cat feels love. 고양이의 혀는 여기서 fee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거칠게 느껴진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우리가 비동사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is love 성립되죠? 즉 love가 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 the tongue of the cat 보세요. feel이라는 것이 the tongue of the cat이 feel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the tongue of the cat을 feel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을 feel하는 거죠. 이것을 한번 만져보는 겁니다. 즉 이것이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라 동작의 대상입니다. 고양이의 혀는 거칠게 느껴진다. 동작의 대상입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각의 대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he looked angry with him. 자, 보세요. 그녀가 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녀를 룩하는 겁니까? 그녀를 룩하는 거죠. 그녀를 쳐다보니까, 그녀를 보니까 그녀가 그에게 화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as를 넣어서 문장을 보면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gry 보호입니다.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우리말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말 여기서 보면 거칠게 느껴진다. 부사처럼 해석되죠? 거칠게, 뭐뭐하게. 또 여기서도 화나게 보인다. 부사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장 보겠습니다. The rose smells sweet. 로즈가 스멜하는 것이 아니라 로즈를 스멜하니까 스위트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is를 넣어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로즈는 감각의 주체가 아니라 감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sweet,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taste도 마찬가지죠. The medicine tastes bitter. medicine을 맛보다입니다. 맛보니까 어떻단 얘기입니까? 쓰다라는 얘기예요. 감각의 대상이죠. 그리고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쓴맛이 난다. 쓰게 맛이 난다. 부사처럼 해석됩니다만 형용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 문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It may sound strange. Nevertheless, it is true. 그것은 이상하게 소리내다가 아닙니다. 어떠하게 들리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ly를 쓰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어떠하게 들리다. 형용사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문장 보세요. She felt things carefully with his fingers. 그가 느껴보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예요. 감각을 느끼는 주체입니다. 그가 느껴보았다. 물건들을 느껴보았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으로.
보호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보세요. Look at this letter intensively. 명령문의 주어는 you입니다. 상대방에게 너 뭐뭐 해라 이 말이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바로 you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you가 look at 하는 거죠. you를 look at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체입니다. 이 편지를 보아라. 집중적으로 자세히 보아라. He tasted the soup suspiciously. 여기도 보세요. he가 tast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그가 맛보는 거예요. 의심쩍은 듯이 수프를 맛보았다. 위에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이러한 동사를 만나게 되면 감각의 대상인지 아니면 감각의 주체인지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do not feel badly. 나는 언짢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feel 대신에 여기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 가능하죠? 언짢게 느끼다, 언짢다, 언짢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feel이라고 하는 동사 대신에 비동사를 집어넣고 성립되면 그 다음에 보호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After trying hard. 이걸 괄호로 묶어두세요. 열심히 노력한 후에 I should fail in 무엇에 실패하다. winning a prize. 상을 받는데 실패하다. The effort will give me much satisfaction. 그 노력이 나에게 많은 만족감을 줄 것이다. if 2분 2% 해석해줘야 되겠죠. 뭐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후에 내가 상을 받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는 언짢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한 노력이 나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 것이기 때문에 콜론이 나와있죠. 세미콜론이 나와있죠. 접속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콜론, 세미콜론을 접속사 모음하기 때문에 for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if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분 2% 해석했어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부정어 if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2분 if 너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정어가 주절에 있건 혹은 if절에 있건 일단 이런 경우에 if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말이 어색하면 even if, 즉 though, although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해석해 보세요. 해석할 때는 since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since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우서가
since를 무엇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since 이유 무엇뭐 하기 때문에 시간 무엇만 이래로 상황에 따라서 이유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inc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문장 보겠습니다. I returned to the house. 나는 그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 외모가 변했다. 날이 짧아지고 그리고 날씨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글로우 대신에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비동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비동사니까 been이 되겠죠? had been. 그래서 cold가 올바른 표현 D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의 since는 이유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세 소유격은 이추가 아니라 it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스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가 없는 이추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was looking impatient at the salesman. look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look과 at이 연결되겠죠? look at, 무엇을 쳐다보다. 영업사원을 쳐다보았다. 불안스럽게, impatiently, 불안스럽게 ly를 써야지 여기 보호로 쓰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impatiently, 부사가 올바른 표현.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불안스럽게 쳐다보았습니까? 여기서는 for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가 salesman? he, 바로 the salesman, 이 사람을 나타냅니다. for he, 그리고 이것을 없애버리면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을 떠날 준비에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요 for he 관계대명사 who를 for he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형식 문장은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나옵니다. 보호는 대체적으로 명사 혹은 형용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왔어요. 즉 어떤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의미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동사를 비동사 혹은 become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be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즉, 이 동사가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대신해서 쓰세요. 그러면 해석이 됩니다. 어떤 움직임, 동작을 나타낸다. 그럼 become을 쓰면 됩니다. 문장 보세요. The meat has gone bad. 가다? 나쁘게 가다? 이상하죠? 아니죠. 여기서 이 gone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면 됩니까? become 동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The meat become bad. 나쁘게 되었다. 즉 고의가 상했다. He grew tired. 글로 잘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glue, grown.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작을 나타내죠. 그리고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glue를 뭘로 해석합니까? become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착한 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 비컴으로 해석해 주세요. 착한 딸이 좋은 아내가 된다. 다음 문장 보시면 The river is running dry. run dry. 달려요? 아니죠. running을 뭘로 해석해 주면 됩니까? become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메마르게 되다. 즉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어떤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 정적 상태를 나타내면 비동사로 대체해버리세요. 동작을 나타내면 become으로 대체해버리면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